고객이 딱 질문을 하는가. 질문을 하는데 이거를 답변을 못하게 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와가지고선 이 근로복지금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설명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그럼 당신은 아니야 그랬었는데 거기서 좀 막힌 것 같아. 잘 들어보세요. 출연이 되잖아요. 그렇죠. 출연이 되게 되면, 본래의 출연이 되게 되면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5대5로다가 나눠 가져요. 뭐냐 그러면 하나는 목적 사업으로다가 쓸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기본 재산이라고 해서 쌓이게 돼요. 5대5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예금을 했는데 수익률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복지 사업을 그럼 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축척해 놔라라고 하는 거야. 회사로 말하면 자본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5대5로 해놔라 그러는데, 그럼 5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장학금 지급하고 주택 구입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에 살 수 있는 뭐 복리 이런 거 다 해주라 이거지. 오케이, 다 해주는 걸 쓰겠는데 5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다가 뭐냐면 출연금 있는 게 결국 5대5로다가 키핑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지카드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쓸 수가 있어요. 30%를. 그래서 80%, 토탈 80%까지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복지카드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적 복지를 도입하게 되면 80%까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복지카드를 쓰는 거니까 우리는 여하튼 간에 80%까지 쓸 수가 있어. 우리는 간단하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자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말문이 막힌 건데 이거를 모르실 거야. 어떠한 강의를 가서 들어봐도 뭐 하도 잘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자, 여기에 막히는 거야. 뭐냐 그러면 20%가 계속해서 쌓이는 건데 그 쌓이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예외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자본금의 초과에 기본재산 총액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오케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저 얘기도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뭐냐 그러면 이분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불만 좀 꺼줘 볼래요? 오케이, 보여요? 여기 영화관이고, 이 정도 돼요? 오케이. 뭐냐, 그러면, 그리고 그럼 설명할 때만 잠깐 좀 하죠, 그러면. 오케이. 이제 이 회사가 해보니까 자본금이 얼마냐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2억 원이에요. 자본금이 2억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41페이지를 가져가서 보게 되면, 자본금액의 몇 프로, 50%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거에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자본금이 2억 원이니까 이 회사의 자본금의 50%는 얼마예요? 1억 원이잖아. 오케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출연 금액을 매년 해가지고 3억 원씩 출연했다고 쳐요. 그러면 출연 금액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 3억 원. 그렇죠? 그러면 20% 부분들을 쌓아놓는 거잖아. 6천만 원 쌓여져 있는 거고 2억 4천만 원은 목적 자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 3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거 그냥 단순한 건데 이해가 가세요? 응? 출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출연을 대표 어느 회사, 제가 요거는 가렸는데 어느 회사의 질문 내용이에요. 대표가. 그러면 우리가 매년 내가 그럼 3억 원씩을 출연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의하면, 맨 위에 의하면 3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1억 원씩, 1억 원씩씩 쌓여야 되는 건데 니네 복지카드를 쓰게 되게 되면 80%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2억 4천까지 쓸 수는 있는 거네? 오케이. 그래도 결과적으로 6천만 원은 계속 쌓이는 거잖아. 이 6천만 원이 결과적으로 5년 동안 내게 되게 되면 3억 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니? 너 얘기해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가 안 되신 분. 왜냐면 요거 이해가 돼야 돼요. 6천 해가지고 3억 원이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본금액의 50%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들어가 봐요. 제가 이분한테 전화상으로 다 말씀드렸더니만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다 만든 거야. 그래서 제가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줬던 것 아까 봤죠. 자, 여기에 대해 사용하는 방법이야. 5년간 합격액이 3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3억 원이니까 결과적인 거 여기서 보면 3억 원이니까 이거 자본금에 대한 거 빼게 되면 얼마야? 1억 원 되잖아요. 그럼 2억 원 부분들에 대한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용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는 자본금이 2억 원이고 거기에 50% 1억 원 쌓여져 있는 기본 재산이 얼마가 되는가? 3억 원이 됐으니까 3 빼기 1, 2억 원 되잖아. 2억 원은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억 원은. 오케이? 그러면 또 말싸움하기 좋아하고 또 그렇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꼭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5년간의 기본 재산 총액의 20%는 이거는 그럼 무슨 말이니? 라고 결과적인 건 뭐냐? 그럼 요거는 우리 근로자가 아니라 협력업체, 우리 도급받아서 우리한테 와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우리가 파견시켜놓은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쓸 적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뭐냐 그러면 5년간 모아놨던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억 원이 되잖아. 그지? 그 3억 원에 몇 프로를 쓸 수가 있다? 20%. 오케이? 그럼 3억 원에 20%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6천만 원을 한꺼번에 6천만 원을 빼든지 아니면 5년 동안에 거쳐가지고선 뭐 천씩 분할해서 빼든지 그건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인 건 기본 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가 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대표님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자본금의 몇 프로? 50%. 오케이? 근데 쌓아와 있는 기본 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게 되게 되면 여기 같은 회사는 지금 2억이잖아요. 2억에 대해서 누가 해서 결정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그 협의회의 이사회는 누가? 그냥 우리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의록 남기시고 하셔서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자본금을 가장 적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본금을, 모 회사의 자본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회사가 있으니까. 이 재단을 만들 때. 아니요, 그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가 좋은 질문이신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비영리법인을 만들 적에 고맙습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 적에 비영리법인의 자본금을 적게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 회사의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책에 보면 해당 회사라고 나오거든요. 모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 회사의 자본금 부분들에 대한 걸 합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동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회사가 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 계열사가 통합해서 또 그 회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계열사가 만들면은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만드는 거는 뭐라 그랬었죠? 우리 한번 자꾸 입에 한번 익숙하게 한번 해봐요. 하나의 회사가 만들게 되면 그게 뭐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오케이? 둘 이상이 모여서 만들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공동근로복지기금. 그런데 공동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공동을 배울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공부할 건데 공동을 하게 되게 되면 뭐를 받아야 돼요? 공동근로복지기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정부 지원금 받는 거잖아.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여기처럼. 뭐냐 그러면 둘 이상의 회사인데 다 나하고 특수 관계인 회사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본금은 오케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본금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럼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얘기하고 들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나의 회사잖아. 그지? 하나의 회사였고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라 그랬어요? 2억 원이라 그랬잖아. 오케이? 그러면 2억 원짜리 회사가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0억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10억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10억 원의 반이 얼마예요? 5억이 됐네요. 오케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5개의 모인 회사의 토탈 자본금은
10억. 거기에 반이니까 5억. 그런데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말 그대로다가 뭐 3억씩 해가지고 이거 30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5억하고 30억하고 차이는 얼마가 되는가? 25억이잖아. 25억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자, 페이지가 64페이지 먼저 해볼까요? 64페이지에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 부분들에 대한 거 소유 물어보는 거거든요. 부동산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소유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부동산을 기증을 했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연수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연수원으로서 니네 건물로서 라고 준다면 그런 건물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아니면 1년 내에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돼요. 오케이. 06번 65페이지 할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해산에 대해 가지고선 많이들 물어봐요. 뭐냐면 이거 만들어 놓는데 기본적으로 다 해산할 수 없는 거냐? 해산할 수가 없어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해산하는 거는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 해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떨 적에 해산하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와요. 자, 사업의 폐지. 그 박스예요.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만 사업의 폐지, 기금 합병, 분할 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참여 또는 중간에 참여. 에만 해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고 있다가 어디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참여하느냐고 들어갔을 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동으로도 하는데 우리는 사내 혼자 하는 게 않고 공동으로도 하는데 갈게 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의 경우는 해산 가능하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가지고 하고요. 별도의 청산 절차를 가지지 않고 바로 해산 절차 들어가서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다가 우리 모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하겠다 그러는데 그럴 적에 사내근로복지 해산할 수가 있어요? 예, 해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절로다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면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업의 폐지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보냐면 두 번째 거로 가봐요. 사업의 폐지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할 때, 이럴 때 가는 게 사업의 폐지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절로다가 들어갈 적에.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67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네 번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로 인한 해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참여하거나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근로복지기금의 중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있음. 이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이거 공동근로복지기금 같은 거 중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어느 분이 지난 수업 끝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선 들어갈 수도 있다. 또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선도 그냥 참여할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들어가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도적으로 죽일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허락은 되어 있으나 우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혜택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혜택도 볼게 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냥 둬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의도적으로다가 두려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대표로서 인간관계가 좋다 보니까 나 이쪽 모임도 있고 이쪽 모임도 있으니까 여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여기도 공동근로복지, 여기도 막 참여할게라고 하는 그런 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표들을 만나보면 속셈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도 정부 지원금 받게끔 해서 쓰고 여기서도 정부 지원금 받게 해서 쓰고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 자기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서도 돈 따먹는데 자기 이름만 빌려주고서 받으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의 회사에 공동근로복지기금 하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요렇게만 인정을 해주는 거야.
만약에 공동근로복지금을 둘, 셋, 넷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허락을 해주나 나중에 기금 신청을 자꾸 했을 적에 회사를 쫙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따닥하게 되면 공동근로복지금 이름이 두세 개씩 뜨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한테는 물어봐요. 너희 뭐니 이거?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그 회사한테 정리하라고 해요. 정리하라 하는 순간에 그 협회에서는 만약에 5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정보지원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몇 개로 줄어드는가? 4개로 줄어드는가? 그러면 지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잘 가지고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의 페이지에 대한 해산 절차 같은 게 있게 되게 되면 이런 거는 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해가지고 할 거고요. 페이지 68페이지 한번 가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별거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업의 페이지에 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 순서 나오는 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그래도 순서를 한번 봐볼까요? 미지급의 임금 등에 있잖아요. 오케이 있어. 그러면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녀 재산을 처리하는가 사내 근로복지금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녀 재산이 있어. 그러면 그 자녀 재산을 못 갖고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대표들은 우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지급 등의 임금이 있어. 그래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 여기 그림 봐봐요. 저기서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미지급의 임금 지급에 우선 지급하여야 함. 여기 나오는 게 미지급 임금이라는 게 뭐냐면 미지급 임금 또 퇴직금, 오케이 미지급 금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먼저 지급해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규정에. 오케이? 그런 거 지급해 주고 나면 이 자녀 재산이 남아 있을까 안 남아 있을까?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남아 있다 그러면 근로자 50%까지는 또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지급으로 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정리를 했을 적에 돈을 가지고 아예 못 빼도 나오거나 또 정리를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않아요. 해산도 못 하거나 자녀 재산을 아예 못 갖고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다 할 수가 있어. 기본 재산을 아예 못 건드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 분석해서 하게 되게 되면 오케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오케이.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재산의 규속 절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71페이지. 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이제 합병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합병, 흡수, 양도가 있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병, 인수, 분할 합병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왜냐면 그 용어를 아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누르르다 표시해요. 그럼 다 알아요? 알면 패스합니다. 네.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요. 자, 뭐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읊혀볼까요? 맞나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면. 인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저 회사에 대한 거를 100% 인수한다라고 하는 걸 빼놓고 나면 내가 저 회사를 인수한다 그랬을 땐 그 회사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내가 A 회사가 되고 B 회사라고 하죠. 그러면 인수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쪽 회사를 인수한다 그랬을 적에 이 회사를 살려놓을까요? 죽일까요? 이 회사가 죽나요? 인수하게 되면 100%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30%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50% 인수하더라도 이 회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합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너무 이상한 표현인지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병을 갖다가 이렇게 덩 붙여가지고 병을 이렇게 덩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한쪽 병이 깨지겠잖아. 그렇죠? 합병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한쪽이 어떻게 되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예 없어져 부는 형태가 되는가?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A와 B로다가 분할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쉽잖아요. 그렇죠? 분할하는 거. 그런데 이 분할했던 회사 중에 또 옆에 있는 회사도 있어.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분할을 또 했다고 쳐. 그리고 여기 분할된 회사끼리 분할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 분할 합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거 괜찮아. 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특수관계인의 규정에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회사가 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갔는데 이게 만약에 분할 합병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간에 특수관계인을 엮여버리게 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포석을 깔고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한 거 71페이지 부분부터는 그림으로만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별 71페이지에 유형별 기금법인의 합병 절차예요. A라고 하는 회사에 기금이 있고 B라고 하는 회사에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했을 때 양쪽 다 있어. 서로 자기네 규정이 좋다고 막 우겨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서로 간에 얘기해서 아예 C라고 하는 별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별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A와 B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해산 절차가 들어가고 다 C로다가 해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만나보면 M&A 할 적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거 할 적에는 다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72페이지 넘어갑니다.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A 사업이 기금법인이 있는 B사에 합병되는 경우야. 합병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A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다 B로다가 합병돼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경우에 B에서 봤을 때 A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언짢잖아. 그러면 얘네들 기준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규정에 뭐로 나와 있냐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옆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3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이번에는 기금법인이 없는 A 사업이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B 사업에 합병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A가 없어지고 B로다가 들어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없었던 A 회사의 직원이나 있었던 A 회사의 직원들을 B 회사 직원들이 째려보는 거 아니야. 쟤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랑 똑같이 이거 나눠가자. 이거를 너무 배 아파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명 못돼 먹은 직원들 많잖아. 그럼 풀어주면 어떻다고? 그때 규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점에 두 번째 가보실래요? 다만 A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한 혜택의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B 사업의 신입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에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오케이? 그러니까 A 회사 직원들은 어디에 B 회사에 누구랑 거의 같게 해줘라? 신입사원하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을 마냥 두게 되게 되면 A 회사의 부장들이 봤을 때는 열받잖아. 그렇지 않나요? 열받잖아. 인간 사는 건데 다 그렇잖아. 열받잖아. 그래서 이거를 마냥 끌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몇 년 내에는 다시 원상으로다가 다 맞춰가라. 3년이에요. 3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셀링 포인트는 아니야. 그러나 누구랑 얘기를 나누더라도 이 정도 대화는 나눌 수 있도록 그냥 알아는 두세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합시다. 네 번째, 기금법인들에 대한 거 A는 있고 B가 없어요. 그런데 A가 B로다가 만약에 합병이 되는 경우에요. 오케이? 그럼 B 어떻게 되는가? A를 없애고 B로 해가지고 신설을 해서 만드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끌고 가고 싶어 하지. A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데 B에 있는 직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A 부분들을 해산하고 B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신설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게 강점이에요. 페이지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페이지 넘어가서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합병 기준, 기금법인의 수혜 기준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줄은 뭐냐면 합병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 전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3년 적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여기에 대한 합병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패스하도록,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페이지 77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분할 합병 사유가 나오는가. 사내근로복지병원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에 설립 등을 했을 적에 이제 이게 분할 얘기가 나오고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나눈다. 그걸 뭐라 그래? 분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회사도 나눠놨어. 거기도 분할. 오케이?
그런데 분할과 분할이 합쳐졌어. 그냥 분할 합병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자꾸 내가 여기에 한 거를 가지고서 모회사에서 30%를 지분 관계가 있거나 여기도 30% 지분 관계가 있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인 거 이 회사 나 회사는 뭐가 되는 거야? 특수관계인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국가에다 신청했을 때 국가에서 들여다보고 야 너희들 특수관계기 묶여져 있는 회사끼리 왜 신청을 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할 적에는 집에 주주구조를 쫙 보는 이유가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는 저랑 같이 나갈 거니까 제가 이런 거는 제가 유념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 그도 알고는 계셔라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는 분할 합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패스하도록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보도록 하죠. 이게 여러분들 공동까지 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빡 스피드 있게 나가는 거야. 저기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 다 이렇게 찝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빨라도 쫓아오시도록 하면 돼요. 자, 오케이. 요거를 가지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부과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게 나오는 거야. 야, 이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누가? 이사들이 야,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그거 벌금 내야 되고 내가 징역 살아야 돼. 싫어.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돼요. 왜냐면 이거에 쫄아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복지사업을 중단하거나 감축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별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만 하면 돼요. 공동근로복지법인을 탈퇴로 인하여 배분받은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금에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금 재원으로 출연하지 않은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를 하게 되게 되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오게 되게 되면 그 받아서 나온 돈을 가지고 다시 뭐로 하라는 거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라는 거야. 근데 그거 안 만들면 어떻게 된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1년 이하의 징역을 산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는 뭐냐면 사내근로복지금 또는 공동근로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거를 부진화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외우고 나누세요. 그러면 그거 아니면 임원들이 이사들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의 징역을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누가 우리 이사님을 쫄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나와 있는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간단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사, 감사들은 뭐냐면 자기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거래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거래가 뭐예요? 회사의 근로자의 날에 전 직원들한테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기청정기를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하는 판매원을 뒤져보니까 그게 이사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 자기 거래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사와 감사 이런 위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친척 이름 도해고 누구 이름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은가 본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인 다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정명령을 어겼을 적에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에 보면 200만 원, 100만 원 나와요. 이런 거는 과태료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벌금 내는 거니까 관심들을 별로 안 두더라고. 대표들은 무슨 생각만 하냐면요. 구속되는 거는 정말 싫어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싫어해. 근데 이거 벌금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얘기할 때 귀를 닫아버리더라고. 왜 이거 설명 안 들으시겠으니까. 그거는 뭐야? 돈으로 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중요한 거 갑시다. 82페이지의 하단 10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져가도록 합시다. 자, 사내근로복지급의 지원 사업이에요. 사내근로복지급에도 지원하는 게 있네. 오케이. 사내근로복지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법원에서도 만약 협력업체들을 위해 가지고 또다시 뭐를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를 지원하는 유용 지원 금액. 여기서 나와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법인이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83페이지 오른쪽에 보게 되게 되면 나와요. 뭐냐 그러면 이 박스 한번 봐봐요. 원청 A사의 사내근로복지법인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대기업이 되겠죠. 직접 수급업체의 비사,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하는 비사의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복지 비용을 4억 원을 만약에 지출을 했어. 언제? 근로자의 날. 이때 선물한가? 그러면 공단은 지출 비용의 몇 프로? 50%를 해당하는 어디에다가? A사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야. 야, 이거 착한 데라니까 반을 돌려주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대기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중견기업 중에서 만약에 어떻게 된가 하청업체들한테 이렇게 해주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다 신청하면 얼마가 줄 수 있다? 50%는 돌려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제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자, 83페이지, 이번엔 두 번째로 한번 가봐요. 두 번째,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제 출연받은 금액의 50% 내에서 매년 최대 2억 원까지를 지원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 한번 봐봐요. 대기업 A사가 중소기업 B사 사내근로복지금에 2억 원을 출연한 경우 공단은 출연 금액의 1억 원, 50%는 1억 원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야, 이것도 괜찮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대중소기업 원화청 도급 수급에 대한 것이 법인세법 제1조 1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제가 왜 자꾸 특수관계를 따졌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특수관계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 결과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회사에서 자기네 아들, 딸, 사촌 누구 해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지분도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다가 쓱 밀어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야.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그럼 특수관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페이지 넘겨서 84페이지 한번 가봐요. 여기에 84페이지에 딱 박스에 특수관계인이란 표가 딱 나와요. 여기에. 오케이? 자, 84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특수관계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인 지배자와의 친족. 지배자가 그 친족,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특수관계인이야. 비소액주주 등과 친족,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임원, 직원, 생계 유지 같이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해당 법인의 실질적 지배 등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어도 안 되는 거고. 이건 경영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당 5번, 해당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 등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6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가, 연속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 개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무슨 얘기라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출자자 법인 부분들에 대한 거 가운데 있는 거 법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A 법인에다가 30% 이상을 출자했어. 근데 출자자 법인에 가만히 보니까 위아래로다가 출자자 B도 있고 출자자 C도 있어. 다 30% 이상을 내서. 그러면 결과적인 건 A와 C, D 다 어떻게 하는가? 다 특수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페이지 85페이지는 뭐냐면 지원의 제한이에요. 지원의 제한되는 건 뭐냐면 회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정한 거, 뭐 이런 거 반환 청구 받았던 거 이렇게 있으면 3년 동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런 선은 안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부터 해사는데 사내와 공동근로복지기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한번 사내 근로복지기금만 지난 시간에 이 녹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빠르게 한번 쫙 훑어가 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렇죠. 공동 근로복지기금 부분은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해서 한번 좀 해볼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야 되죠? 사내 근로복지 맨 앞으로 가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금방금방 해서 할 거예요. 페이지 14페이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14페이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1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페이지 14페이지, 이거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갈게요. 페이지 14페이지에 대한 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제 1번 항목을 외워두세요. 알았죠? 1번 항목에 대한 거. 사내 근로복지기금 공동 근로복지의 목적이 뭐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왜 해? 라고 대표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럴 때 뭐인가?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증대하고 근로효율 고취, 그 다음에 협력도 노사관계 형성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얘기합니다. 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만 찾으세요. 그러면 이거 어느 법에 적용돼 있어? 예, 근로복지기본법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근로복지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사내하고 공동의 근로복지금의 비교가 뭐야? 하게 되게 되면 하나의 사업장과 둘 이상의 사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오케이? 페이지 15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스 안에 나오는 거예요. 박스 안에 나왔을 적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여가 되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직원한테 주고 싶었을 적에 준다. 공동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15페이지를 갖다가 한마디로 딱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부영 사례를 들으세요. 부영 건설사 사례 아세요, 여러분들? 출산 얼마? 1억. 그런데 직원한테 줬더니만 직원이 표정이 어때? 밝아, 안 밝아? 안 밝잖아. 왜? 걔 그 본래 받는 소득도 있는 마당에 1억 원까지 벌드니까 어떻게 가? 종합소득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갔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반영이 됐어요? 건강보험료까지 반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애가 울상이 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생색을 냈지만 어떻게 되는가? 직원들은 말 그대로 안 가. 회사는 생색을 내면서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를 떨어내서 회사는 비용 처리를 시킨 거죠. 어떻게 되는가? 직원은 소득이 올라간 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뭐야? 회사에 뭐가 있으면? 사내 근로복지금이 있으면 넘겨주는 것도 회사도 비용 떨어내고 받는 직원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오케이? 이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사내 근로복지기금 부분들에 대한 거, 04번 혜택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14하고 15페이지는 여러분들께서 반복적으로 해서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외워두시고 그거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페이지 넘어가서 17페이지 들어갑니다. 18페이지. 사내 근로복지기금 개요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뭐냐면 공익재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다?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공익재단은 누가 들여다본다? 법무부 장관. 우리는 누가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 장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모관청이 다른 거예요. 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근로자 측면에서는 뭐야? 근로소득 외에 받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아무런 소득에 대한 거 변화 없이 받을 수가 있다. 오케이? 사용자 측면은 뭐다? 급여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서도 급여 인상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오케이? 사내 근로복지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페이지 19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봐봐요. 페이지 19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내 근로복지 부분 설립 가능 사업장 어디예요? 모든 사업장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사업장에서 다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뭐 할 것 없이 다 가능한 거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증 수가 몇 개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 수가.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서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야. 자, 이게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설립 절차 부분들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3개월에서 4개월 권력.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약하고 나면, 계약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딱 빠지고요. 저 혼자 이제 마늘 먹어가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21페이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인데 요거만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사업주의 결정의 설립이야.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노사협의회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노조예요, 노조. 노조야, 노조. 근데 그걸 보게 되게 되면 노조 그 밑에 있는가 봐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 또는 노사협의회의 무슨 사항이야? 의결사항이에요, 의결사항. 사내 근로복지금은 노사 각각 몇 명씩 한다? 2명씩 한다. 감사 몇 명 한다? 1명. 오케이? 그러니까 사측에 3명, 노측에 3명. 합 몇 명이에요? 합이 몇 명이야? 6명.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6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에 10명 사업장, 1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적어도 10인 사업장 이상으로다가 가지고 가보세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크레탑을 출력하게 되면 이 회사의 그 종업원 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종업원 수를 참고하세요. 오케이? 그런데 그 회사가 말 그대로다가 외국인 노동자 종업원 수는 5명, 6명밖에 안 되는데 회사를 통화하다 보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뭐 20명, 30명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 그랬을 땐 가능하다. 오케이? 그랬을 땐 가능하다. 왜? 그러면 10명 넘어가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4명, 3명, 2명 이런 데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야. 어느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럼 사례가 뭡니까? 그랬더니 시장 얘기를 하시는 거야. 시장. 그러면 대구에서 질문 나왔던 거예요. 대구에는 선문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보통 2명, 3명밖에 없는데 그거 시장도 이거 근로기금 가능합니까?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오케이? 왜냐면 서문시장 공동근로복지기금.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공동으로 다 출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인원수가 적은 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하는 것보다 몇 개가 모여가지고 뭘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하는 게 낫다. 오케이? 그 중에서 서문시장을 머릿속에 띄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의 속에서 약간 규모가 큰데 많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 지방에서는 산업단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서울이나 서울 근교 같은 데는 어디가 있는가? 지식산업선, 지산이라고 하죠. 오케이? 이런 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빌딩 건물주들 있잖아요. 건물주들. 그러면 건물주들 되게 위에 있잖아. 그런데 건물에 임차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싫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타워 공동근로복지기금 만들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로 간에 다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는 거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하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쭉 넘어갈게요. 왜냐면 설립에 대한 절차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요 부분들은 다 이 많은 페이지들을 다 제가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고 저거 하시면 되고요. 다른 고객들 빨리 알아가지고 오세요. 예, 이런 거 마늘 먹고 제가 할 테니까 예,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냐면 복지기금 협의회 이사 감사를 얘기하는 형태가 되고요. 오케이. 자, 페이지를 어디로다가 지금 가져가냐면은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까 이제 이해하셨죠? 목적 사업과 그 다음에 기본 재산 이해하셨죠? 오케이. 요 부분에 대한 거 가지고 잘 하시고요. 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중요한 것 때문에 넘어가는 게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43페이지, 44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오케이. 여러분들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 나가실 적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받는 혜택이 뭐가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PDF 파일이라든지 뭐 JPG, PNG 파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약간 그 인간은 좀 종이에 만져보는 걸 좋아하니까 고객 만나러 누구 나갈 적 있잖아요. 요거 양면 복사해서 좀 들고 다니세요. 제가 그랬어요. 양면 복사해가지고 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데 뭐냐면 이거 겉페이지에다가 제가 43, 44페이지를 양면 저거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면서 제가 이거를 얘기했거든요. 이런 거 혜택 있어. 뭐냐면 주택 설정에도 돈 지원되는데 애들 등록금도 대주는데 장학금도 해주는데 코로나 걸렸을 때에도 이거 해주는데 애들 유치원비도 가능하대. 근로자의 날 행사도 주는데 체육대 부분들에 대한 것뿐더러 어떻게 되냐면 필라테스라든지 야구 경기장 뭐 이거 다 된대. 가서 표 끊어볼 수도 있대. ISP 등록하게 되게 되면 표 예매도 가능하대. 지막해서. 오케이. 이런 거 되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고객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가보게 되면 축의금, 특히 뭐냐면 자녀의 학원비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복지 카드를 가지고 애 학원에 가서 학원비 결제해주면 되는 거야. 결제해주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괜찮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에 대한 거 내용 쭉 읽어보세요. 콘도미니엄 해가지고 하고 근로자들, 가족들까지도 건강 진단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는 정관에 명시하게 되게 되면 사망한 유족들한테까지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 잘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이거로다가 해서 여러분들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다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시작을 합니다. 페이지 부분들 88페이지 할게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개요예요. 개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결과적으로 몇 개 업체 이상이에요. 네, 둘 이상이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야. 이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정신 차려서 딱만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가요. 공동근로복지기금보다 둘 이상해. 오케이? 근데 밑에에 점 두 번째 거랑 가봐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들에 대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가능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꾸 만들게 되면 문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두 번째 한번 봐봐요. 공동근로복지의 도입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요. 자, 도입 배경에 보게 되게 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계속된 대내외 경제 침체, 경쟁 심화 등으로 영향으로 대중소, 정규, 비정규 근로자 임금 복지들의 격차가 들어서 노동시장이 뭐야? 노동시장의 양극화. 오케이? 이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보시게 되게 되면 누가 물어보면 저런 얘기를 그냥 던지세요. 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유형 부분들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봐보세요. 이거 뭐냐? 그럼요. 대기업, 중소기업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산업단지 다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를 들어갔는데 지산에 들어갔는데 굳이 다 지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공동으로 엮을 생각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산으로 다 엮으려고 하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이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에는 그 사업주는 인원도 10명, 30명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사업주한테는 뭐를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적은데 우리는 3명밖에 안 되는데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가? 그런 분들은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공동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내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카드가 있는 회사들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지하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지하에 구내식당을 한쪽을 가지고 복지카드로만 먹을 수가 있어요. 누구랑? 식당 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만 잘 되게 되면 한쪽을 해가지고 복지카드로다가 별도로 먹을 때 아니면 말 그대로다가 그거 있잖아요. 개런티가 되게 되면 아예 우리 복지카드가 더 많다 그러면 식당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다가 300명 여기 다 합치면 300명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100씩만 보장해달라. 100씩. 한 끼당 100명만 와서 먹는다라고 니네가 보장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해가지고 어떨 땐 뭐 400씩 나갔다가 어떨 땐 뭐 몇 개 안 나가고 이렇게 아니라 너희들하고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의 혜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영화 좀 똑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복지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회사가 생기면은요, 그 옆에다가 식당에다 여러분들 들어갈 때 기억나세요? 복지카드 받습니다. 애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받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랑 다른 어른들의 복지카드예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89페이지 되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으로 설립하는 거라든지 둘 이상의 기업이 순수가 되는 거는 뭐냐면
중소기업 등에 있는 거고, 원청, 대기업이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걸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다 90페이지에 가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 설립 절차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 근로복지 설립 절차는 똑같은데 어디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공동이 몇 배를 더 어려워요. 이거는 성격이 너무 컬러풀한 분들이 많아요. 이 하나 사내 근로복지금 한 번만 상대하면 되는데 이 공동은요 컬러풀한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마늘을 2개씩 먹으면서 가야 되니까. 정말 그래요. 자, 페이지 해서 91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빨리 한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한 Q&A 좀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려는 거니까 쫓아오죠. 늘상 하는 얘기지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물을 막 먹으니까 왜 이렇게 물을 잘 먹나 막 그러는데 저 붕어 아니고요. 자꾸 목에서 피가 이렇게 나요. 성대결절 수술을 했더니만 이게 옆에서 제 바람에 제가 깎여가지고 피가 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하세요. 저 붕어는 아니에요. 한 2잉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거 하죠. 91페이지 보면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합의는 누가 하는가? 사업주가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노조랑 상관없이 사업주가 합시다. 그런데 노조의 역할이 굉장히 하나 하는 역할은 있어요. 노조가 나중에 보게 되면 탈퇴를 노조가 강하게 외칠 때는 탈퇴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사업주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게 되게 되면 두 번째 공동근로복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업주들이 들어오시는 게 편해요. 이게 나중에 싸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들어오시는 게 편하다. 오케이? 페이지 넘겨서 92페이지로 가볼게요. 92페이지로 가게 되게 되면 출연금의 결정일이 나오죠. 그렇죠? 출연금의 결정이 나와요. 참여하는 모든 사업주가 출연하여야 하나 출연금의 기준은 있다 없다? 없다. 네, 기준이 없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야 될 기준이라도 있었죠. 실제로 그게 안 되지만 얼마가 있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얼마예요? 얼마가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더 내든 덜 내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대신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싸움이 났어. 누가? 안 내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안 내는 회사들이 안 내면서도 꼭 자기네 인원들 다 챙기려고 들다 보니까 내는 회사들이 너무 열받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럼 모든 사업주가 다 내게끔 된 거야. 다 내게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기업에서 10억을 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100만 원이라도 내게끔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안 내는 건 안 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도 보시면 돼요. 지금 92페이지 거기 밑에 한번 잠깐만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몇 프로? 5%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근로법인에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딱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런 부분들 가지고서는 대신 뭐냐면 100만 원에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 없는지 보이고 싶진 않잖아. 내면 되지 뭐. 100만 원. 오케이. 94페이지 갈게요. 94페이지 갑니다. 94페이지 가게 되면 조정 출연이 되니까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기준은 없다. 밑에 가게 되게 되면 사내 근로복지금은 5%,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는 없다. 그러나 맨 밑에 있는 게 중요해서 내가 한 거예요. 다만 대중소, 도급업체, 수급업체, 중소기업 들 이상의 기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복지 지원 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그거를 나중에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하다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제 지원을 신청하잖아요.
지원 신청할 적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이냐면 우리를 속여요. 특히 그거에 당하는 사람이 저예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이거 해가지고 하셔서 이거 되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가 나오냐면 거기서 심사부에서 특유가 나와요. 이거 해명 가세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 빼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빼자고 이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막 생 난리를 쳐. 생 난리를 쳐가면서 막 계약을 막 해약한다는 막 이런 소리까지 막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시장초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지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 이 한 분 때문에 전체가 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대표님의 어차피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빼시죠, 대표님. 이거 나중에 하게 되면 제가 요구도 먹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사실 전체 요구도 먹습니다. 이렇게 돌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돌리셔야 돼. 이게 제가 못 받고 제가 요구도 먹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거는 이게 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정부에서 못 받게 1+1을 못 받으면 대표님이 원성을 사시니까 이거 빼셔야 됩니다. 라고 돌려줘야 돼, 역으로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어디 갔을 때 왜 주차비 안 내고 나가려고 그랬어. 내가 방금 냈는데 막 나가면 주차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차 주자한테 여러분들한테 한 말 있잖아요. 그냥 가세요. 예. 좋은 차 타시면서 주차비 안 내고 가세요. 그래요. 행복하시겠어요. 이거 주차비 저희 여기 주인이 이제 제 월급에서 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가세요. 가다 빵꾸 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그 주차위원이 돈 낸다는데 가다가 진짜요? 내려가지고 주차 주잖아 이렇게 에이씨 하면서 그냥 똑같은 얘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막 해붙이거든요. 근데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세요. 뭐 욕은 제가 얻어먹지만 결과적으로 돈 못 받는 거는 공동근로복지에서 못 받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대표님이 원성 사십니다. 그럼 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표님 있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대표님 회사니까 대표님 계열사고 대표님 특성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엔 빼세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갈게요. 95페이지의 박스 한번 봐보실래요? 그 박스의 하단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이제 대표들로 들었는데 요거예요. 뭐냐면 3개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빠질라 그래.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말 그대로다가 난 돈 돌려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야 이거 폐지시켜. 이렇게 되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뭐냐 그러면 이게 결과적인 거는 이 존속하잖아. 2개 회사가 계속 해가지고 공동근로복지금을 존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자기만 빠진다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나 내 거 돌려줘. 막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뒤에 방법이 생겼어요. 뒤에 방법이. 오케이? 그래서 탈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뒤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04번. 공동근로금에 중간 참여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었거든요. 뭐냐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참여하고 싶은데 나는 내 고객사에는 사실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혼자 하기는 힘들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가능해요. 뭐냐? 그러면 다른데 그 근처에 있는 공동근로복지금 만들었을 적에 그걸로 참여시키면 되는 거야. 같은 지역이 되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제조를 뭐냐게 하고 있어. 그러면 제조 쪽에 공동근로복지금 만들 때 거기다 합류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참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그 남 모르는 회사가 왜 들어와? 아니 어차피 건물 지식산업센터 서로 모르는 회사들이잖아. 그런데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게 왜 괜찮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원금 받을 적에 기업의 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 수가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게 무슨 얘기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있으면 제가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페이지 여러분들 10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에 107페이지 갔다가 여기 다시 올 건데 페이지 10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 107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보게 되게 되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박스 안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그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물론 5개에서 5개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개에서 미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0개에서 이상.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3년에 걸쳐서 2억까지, 3년에 걸쳐서 5억까지 이게 나오잖아. 그런데 업체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근로복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제가 뒤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페이지 넘어가서 96페이지로 들어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찰서가 아니라 어디예요? 공동근로복지금 협의회, 이사,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 인원수가 이 기금 협의회 인원이 사내근로복지금보다 여기가 적어요. 공동이. 오히려 한번 봐봐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몇 인이에요? 각 몇 인이에요?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금은 각 몇 인이에요? 2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각 1인. 다시 말해서 2인밖에 안 돼요. 오케이? 여기다가 누구를 두면 되는 거야? 감사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사 1인, 1인. 그럼 몇 명이서 할 수가 있는가? 4명이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원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적게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많게 하게 되면 뭐 10명까지 뭐 20명까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서로 참여하겠다. 그럼 참여하면 인원수 늘리면 되는 거야. 사용자만큼 근로자도 늘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있어요. 서류를 정리해야 될 간사가 또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97페이지 네 번째 간사가 나오게 되고요. 위원회 임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상법상에 우리 대표이사라든지 등기임원들 임기는 몇 년이죠? 상법상에 등기임원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기금에 이 공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어서의 임원들의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딱히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히 없는데 여기는 뭐냐 그러면 해임도 가능해. 그런데 그만두게 되게 되면 며칠 내에 다시 뽑아야 된다? 30일 내에 다시 뽑아야 되고 몇 주 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돼요. 3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얼마? 500만 원 시작해요. 그거는 현재 영리법인이랑 동일한 규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그거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페이지 98페이지 이사, 감사, 선임 이런 것들은 다 사내근로복지기금하고 동일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해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공동근로기금의 운영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죠. 자, 06번 공동근로기금의 운영, 기금 사업의 범위가 되는 거죠. 공동근로복지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 전체에 대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뭐냐 그러면 누구만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전체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야. 전체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전체에다가 여러분들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이해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전체 근로자들한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기금법인의 수익금을 이용한 사업, 사내근로복지금의 준용인데요. 원칙적으로다가 사택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가. 그러나 공동근로복지법인이 주택을 직접 소유, 임차여 노동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봤어요. 뭐냐 그러면 제가 이거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방에 부울경에서 서울에다가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 학사라고 하는 걸 짓는 거 알아요? 학사. 뭐 전라학사, 뭐 충청학사 몇 개 짓는 거 그거 뭐예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기숙사예요. 그거 어떠냐면 지자체에서 서울에다가 말 그대로다가 기숙사를 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디냐면 거기에 주민들의 자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서울에 애들이 유학 오게 되면 합격증이라든지 이거 내고 성적증명서 뭐 3점 이상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애가 4학년 때까지 아니면 2학년 때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모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보게 되면 그게 굉장히 이거 일단 애들도 공부 잘하는 것 같아. 아무튼 좋아. 정말 싸잖아. 뭐 그런데 10만 원씩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여기 부울경의 공장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다가 이걸 못하게 돼 있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해가지고서 좀씩 내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서울에다가 기숙사 부분들을 가지고 하자. 그러면서 출장자들 와가지고 했을 적에 회원사들 출장했을 적에 직원들 해가지고 저거 할 것도 없이 말 그대로 편하게 출장 오게 되면 숙박시설로다가 해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층을 좀 구분해가지고 위로다가 해가지고 애들 학사 같은 것도 같이 해주면 어떻겠냐? 어차피 자녀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되는가? 이 근로복지 혜택을 누구까지도 볼 수 있게끔, 가족들까지 볼 수 있게끔 어디에다 명시하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정부에 명시하면 가능하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서 회사 설립할 때부터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 하자 이거지. 규정에다 넣어놓자 이거지.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다가 기본재산이라든지 뭐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찾아가지고 쓰면 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올라가가지고 하게 되면 다 좋다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전달이 안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흐지부지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방에 저거 하시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해보시라. 이거 괜찮다. 이거. 여기에 나오는 거야. 100페이지에도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게 기본재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지만 본래는 어떻게 되는가? 출연금의 몇 프로를 본래는 사용하게 돼 있는 거야? 50%. 오케이? 그런데 복지카드를 선택적 복지를 운영하게, 여기 선택적 복지 제도라는 게 뭐야? 우리가 고객사에 만들어줄 뭐다? 복지카드. 복지카드를 하게 되게 되면 몇 프로까지 쓸 수가 있다? 80% 부분들에 대한 걸 충분히 쓸 수 있는 얘기를 똑같이 되풀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자산 총액의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 사업에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해서 뭐냐 그러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들어오는 회사들의 그 모회사들의 자본금을 다 더하기라는 거야. 그 더하기 몇 프로? 그렇지, 50%. 오케이? 그 50% 금액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출연금액에 쌓여져 있는 기본재산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 기본재산이 여기에 자본금의 총액의 50%를 넘어서게 되면 그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됐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 중요한 얘기야. 지금까지 대구에서 그 사업체에 몇몇에 와가지고 했었는데 이 질문을 답을 못했던 거야. 답을 못했으니까 그 사업체 대표가 공부를 했는데도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씨가 갔다가 자기도 뭐라 같은 거야. 그 저한테 전반하는 거 저랑 같이 몇 번 하다가 이제 표 만들어서 오케이 맞다라고 하니까 이제 들고 가겠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표들은 기껏 돈을 냈는데 그게 묵히는 게 싫다라고 하는 결론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 지급하게 되면 다 우리가 찾아 쓰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리는 내용이니까 잘 해석하고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102페이지 넘어가면 여기는 해산, 합병, 분할 이전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기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해산할 수가 있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전체를 다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참여사업조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뭐냐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어떻게 되는가? 다 사업을 폐지했거나 탈퇴해버리게 되게 되면 이 본래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해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아예 안 되는 거. 그 대신에 만약에 나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같이 나오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든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다가 자기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 있으면 공동거를 빼서 글로 들어오라 이거지.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예, 간단한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건 다 몰라서 적어되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페이지 104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탈퇴야. 도급인, 수급인 관계 종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탈퇴가 가능하다. 오케이? 여러분도 혹시 도급인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도급인? 도급인. 원청으로 하는데 결과적인 게 뭐냐면 이 일을 가지고 토탈로다가 맡긴다고 하는 거를 뭐 서비스가 되든 제조가 되든 뭐거든 간에 도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토탈이라는 뜻을 하면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선 넘겨주는 거야. 토탈 도급. 이런 거고 그거를 주는 사람을 뭐라면 도급인. 그 도급인을 다시 말하면 원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도급인, 받는 데를 뭐야? 수급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급에 대한 거, 수급에 대한 관계가 종료가 되는 경우에 탈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쫙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네 번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뭐냐면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죠? 노동조합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공동근로복지부에서 탈퇴를 요청하는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때도 탈퇴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조의 위상이 적지가 않아요. 노조의 위상이 여기에 탁 이 문구가 들어와 있으니까 노조 부분들을 나중에 핑계 대고 뺄 수도 있고, 아마 노조 잘 가다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나오게 되게 되면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동안 투자했던 돈도 있고 출연했던 돈도 있는데 이거를 찾아올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질문들을 하세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탈퇴 시점에 그 기금의 재산가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토탈 출연했었던 돈이 있을 거고 그 당시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집어넣었던 돈 있잖아. 우리가 집어넣었던 돈을 놓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인 걸 갖고 나올 돈이 탁 생기는가. 탈퇴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재산가액 곱하기 전체 조성될 때 금액 그리고 내가 집어넣었던 돈 하게 되게 되면 탈퇴 시에 내가 갖고 나올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만들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공동에서 나왔을 때는 사내근로복지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원으로다가 출연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나 회사에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들어놨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없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야 되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 회사에. 그래서 어때요? 거기 걸 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소리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처리 못해요. 그랬을 때는 또다시 제가 들어가서 또다시 이거 처리하시면 되니까 걱정은 마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합니다. 이제는 뭐냐면 탈퇴하는 게 아니라 09번은 뭐냐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야. 자기가 그러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나 사업 폐지해 주는데 좀 해주면 안 돼? 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나 사업 폐지하는데 그래서 106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106페이지 첫 번째 보게 되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뭐냐 그러면 야, 나 공동근로복지금 다 좋은데 나 사업 폐지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좀 돌려줘. 그래서 돌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뭐야?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나 사업을 폐지하려고 그러서 나 이거 다 폐지하려고 그러.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몫에 대한 거를 갖고 나온 거잖아. 그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디다가 해야 되잖아. 그랬을 적에 뭐가 돼 있어? 여기에 대해 하게 되게 되면 반환받은 거잖아.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근로자한테 미지급한 임금. 오케이? 퇴직금. 그 다음에 그동안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자에 지급할 의무 있는 금품. 이거에 대해 우선 사용을 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선 모르는 사람들이 야,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들어가고 사내근로복지금 들어가면 내가 사업을 폐지했을 때 그 돈 갖고 나오지 못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게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거 절대 갖고 나오지 못하고요. 갖고 나오는 방법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쭉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 갑니다. 뭐냐면 107페이지를 가보도록 하죠. 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잖아요. 다른 데게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대표들이 딱 여기에 꽂혀요. 여기에. 이거에 꽂힙니다. 제 자료에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자료에 꽂힙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있지만 1+1이야. 돈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액 100% 내에서 오케이? 출연금액의 100% 내에서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지원금 20억 한도를 공동근로복지부에 지원해 준대. 잘 봐봐요. 지원 한도가 있는데 밑에는 지원 기간이야. 3년, 4년, 5년이야. 그런데 지원 한도가 되면 5개소 미만, 100인 미만 또는 비냐. 근데 그냥 회사 수로만 합시다. 5개 미만. 그렇죠? 4개까지. 그러면 얼마나 준다는가? 2억 원. 얼마? 몇 년을 거쳐서? 3년. 그럼 3, 7이 20일. 한 1년당 한 7천만 원 정도씩 주는 거야. 오케이? 3개 회사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5개 이상 20개 미만 이렇게 되게 되면 얼마를 해주는가? 5억을 해주는가? 몇 년을 거쳐서? 3.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봐봐요. 5개 회사가
3천만 원씩을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3호 15, 1억 5천 되잖아. 그치? 그럼 3년이니까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3억, 4억 5천. 그러니까 이거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다 받을 수 있네. 1 플러스 1이라 그랬잖아. 출연금액 100%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네. 그런데 5개 회사가, 여기 5개 이상이니까, 5개 이상 20개 미만이니까, 5개 회사가 4천만 원씩을 출연했다고 쳐봐요. 그럼 5, 4, 20, 2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에 걸치니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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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6억. 그런데 6억까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얼마까지? 5억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가만있어. 야, 이거 재밌는데? 업체 수가 늘어나게 되게 되면 30개 이상이 되게 되면 10억까지 준대.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다가 어떻게 되는가? 29개에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어. 야, 하나만 더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좀 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저쪽에서 FC가 저희 쪽에 하나를 좀 붙이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게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적에 그럼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웰컴. 딱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숫자를 채웠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10억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봐요.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가가지고서 내는데 이거 봐. 30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30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30개 들어가는 거지. 그럼 30개가 되게 되면 얼마까지 되는가? 5년에 25. 그러면 매년 얼마씩이 된다는가? 4억씩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장난 아니게 되니까 거기다가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같은 지방에 있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역에서 여러분들 하시게 되거나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우송이라든지, 청주시라든지, 뭐, 전주 어디 가서, 만약에 지역적인 영업을 하실 분들은 잘 보세요. 지역 단위, 산업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가 50개 이상이에요. 50개 이상. 이거 50개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단에 보통 들어오게 되면 몇 개, 100개, 200개 막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대야 그러면 건물에 따져봐봐. 엄청난 거야. 그러면 50개 이상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1,200원 이상, 1,500 이상. 그러면 어디야? 출연금의 100%를 최대 7년간 얼마까지 준대요? 30억을 준대요. 30억을. 아까 50억인 줄 알았더니만 실제로다가 지역 단위와 그것 같은 산단에 참여하고 50개 이상이고 수혜자가 받는 중소기업 수가 1,500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가? 30억까지 줄 수 있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괜찮은 정부 제도예요. 이야, 이거에다가 이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대표들이 여기에 꽂히는가? 대표들은 다른 거에 꽂히지 않고 이거에 꽂히고 110페이지 보게 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특수관계인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아요. 이 특수관계인이. 근데 그 특수관계인들 발목을 잡는 게 누구냐면 맨 사자를 쳐봤던 대표들이 그렇게 또 치려고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게 되면 FC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들고 막 그래요. 너 얘기 안 했지 않냐? 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특수관계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한테 피해주니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해서. 왜냐면 자기네 회사 다 집어넣고 싶어 하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싶지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와서 하라고 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하고 또 지원 제한도 있어요. 지원 제한도 3년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하게 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부분들에 대한 건데 회계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다 이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게 되게 되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첫 페이지만 본다 그러면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 사내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뭐로다가 분류가 된다?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경우에 이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게 소관부처가 서로 달라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 주식회사와 달리 통일된 회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제 회계 기준 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일된 회계 기준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하는 거야.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거 복지기금의 반대를 누구냐면 나이 드신 사업주를 가지고 이게 하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요. 이거 다 비용 처리되는데 왜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들은 비용 처리되는데 진짜 왜 하지? 라고 해.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왜 복지가 약하다고 그래? 그 직원들 불만이죠. 실제로다가 그렇게 털어내버려요. 그거는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회사의 급여에 복리후생비로다가 털어낸다는데 복리후생비가 보통 얼마 정도가 돼요? 복리후생비가 법으로다가 제한이 있나요? 여러분들 접대비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복리후생비가 법으로 다 제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들여다보는 게 뭐냐 그러면 급여는 10을 주는데 복리후생비가 8을 쓴다고 쳐봐. 9를 쓴다고 쳐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뭐로다가 들여다보겠어? 얘네들은 급여는 적으면서 8을 써, 9를 써. 그러면 당연히 그걸 들여다보게 했잖아요. 근데 써온 거를 가지고 다 조사하다 보니까 다 대표이사 혼자 쓰고 있어. 대표이사 가족들이 쓰고 있어. 말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복리후생비 부분들을 보통 생각을 할 적에 과세관청에서는 20에서 30% 사이. 그러니까 보통 한 25%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넘어 쓰게 되게 되면 얘네들 봐라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다가 마치게 되게 되면 재무 쪽에 있는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사장한테 충성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총 급여의 한 20%에서 30% 사이로 복리후생비를 묶다 보니까 거기에는 비용 처리가 되는데 애들이 뭐 좀 더 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의 복지시설이 좋아 나빠? 나쁜 거야. 오케이? 만약에 더 주게 되게 되면 어떤가? 다른 거를 없애버리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막 애들 창립 기념일이라고 뭐 선물 달라고 하잖아. 선물 달라고 하면 나중에 줬다고 쳐봐. 줬다고 쳐봐. 그럼 복리후생비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는가? 애들을 말 그대로 밥을 하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막 뷔페도 사줬다고 했다고 해봐. 근데 뷔페 한 끼가 20만 원이야.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 사줬다고 그래. 그러면 한 번에 20만 원은 들어가. 왜? 모르다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 식비 20만 원 되잖아. 그건 비용 처리가 돼. 그런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20만 원 나갔다고 쳐봐. 그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뭐로 털어내겠어, 회사는?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다 말 그대로다가 우리는 다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닿다 보니까 아예 비영리 법인 부분들에 대한 세무회계 부분들을 그래서 마련한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죠? 네,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자, 지금서부터는 뭐냐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 Q&A 부분들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성립적 복지카드도 일시적으로 그런 근로자들은 어떻게 복지카드 다 받아야 돼요? 좋은 질문을,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뭐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직원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얘네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안 되겠네? 라고 하는데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에 한 100명 내지 200명 돌아가는데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잽싸게 뒤돌아서가지고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다시 상담할게요. 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선택적 복지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날 봉고차를 해서 인력시장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식비라든지 뭘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했고요. 오야봉한테 줘가지고 오야봉이 가가지고 막 쌈밥에 먹이고 오는 바람에 이 사람들 일용직들이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선 진짜 시멘트 대충 발라놓고 가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왜 너 그러냐? 우리는 일당을 다 줬는데 그러니까 밥집에서 싸움이 났던가 오야봉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요즘에는 있잖아요. 일용직 딱 근로자 오잖아요. 그럼 오야봉한테도 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우리 소장이나 누구 한 명 있잖아. 그 한 명이 오케이 다 사인하잖아. 애들 걔들한테 넌 1번, 넌 2번, 넌 3번 해서 카드 내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갈 때 어떻게 되는가? 카드 반납하면 돼. 그런데 한 놈이 나 이거 고국으로 가져갈 거야. 나 기념할 거야. 이거 한국에서의 나의 나의 고국으로다가 가져갈 거야. 그래서 튀었다고 쳐. 그래서 출입국 살면서 튀었어. 그럼 어떻게 되니까 걔 회수가 안 됐잖아요. 전사를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사용 못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 회사 전산 누가 막아? 원격으로 막아드려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콜센터 다 운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이런 데랑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24시간 안 되잖아. 콜센터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거 다 운영해 달라.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알파 우프가 우리가 시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깔끔하게 먹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하세요. 이거 아껴봤자 있잖아요. 아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막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거 없어.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너 강의 대구에서 2시간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시간 한 거 듣고 가가지고 막 한 거 아니야. 대단하신 분이야. 그죠? 막. 예, 그리고 나서 또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자료 만들어서 오늘 보내주고 해서 컴퓨터해주고. 오케이. 네. 공단 지원금이 이게 공동 근로복지 네. 기금 법인의 개수에 맞는 활용돼서 나오잖아요. 네. 이게 기금 법인으로 이제 지원이 들어가는 금액이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가입된 그 사업주들이 결국에는 비율제로 나눠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로자 수. 근로자 수. 네, 근로자 한테. 왜냐면, 출연한 금액 비율대로. 네, 출연한 금액이 아니고요. 법상으로다가는 근로자 별 수로다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사항이 뭐냐면, 야, 누구는 10억을 냈고 누구는 100만 원 냈는데 똑같이 하게 되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에. 이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재 200개고 사내근로복지금이 2000개거든요. 10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막상 해보니까 막 다 좋은 취지야. 정부 지원금 받아서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는 얼마를 냈는데 똑같이 금액을 내더라도 인원수가 달라지잖아. 무슨 말인지 어디는 10명, 어디는 100명. 근데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조율이 안 되는 거야.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사내로다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내로 빼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명확하게 법에 나와 하도 싸움이 많으니까 여기에도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대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선 제가 고용노동부 들어가서 질의회신을 다 뒤져가지고 실제로 싸움이 하도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싸움이 났던 회사가 너무 많아. 그런데 거기에도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 정도까지 싸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콜센터 직원이었어요. 콜센터 직원인데 콜센터에 있는 2명은 정규직이었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업체였던 거야. 그런데 여기 회사 일을 하니까 회사 일을 할 적에는 다 주게끔 되어 있잖아. 그런데 2명한테는 주겠는데 나머지한테 주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게 너무 막 혜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싸움이 났는데 거기에 고용노동부 회신은 뭐냐 그러면 니네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래, 듣고 보니까 얘네들은 진짜 막 아웃소싱인데 이거를 그대로 내려준다고 하는 거는 그래, 니네 기금이 고갈날 것 같아. 그러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본래 협의회 근로자들한테 해주게 되는데 그래, 그 아웃소싱까지를 다 책임져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차등을 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결정을 도와드리도록 하는 게 그게 제가 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해놓고 빠지시게 되게 되면 공동근로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막 불규칙적인 회의 같은지 막 싸움 나는 거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다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갈 때부터 아예 딱 들어가가지고 녹음 뜨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부터 마감할 때까지는 다 제가 해서 진행할게요. 오케이, 또. 네. 그러면 이게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만 지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내는 안 나오죠. 네. 공동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지원금이 매년 예산이 증가는 되고 있지만 신청하는 업체들에 비해서는 부족하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신청했을 때 무조건 지원금이 지급되는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이유를 따져봤어요. 저희 전문가 그룹들하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정보를 좀 캐는 거지. 이게 신청 대비 몇 프로를 나왔냐니까 신청 대비 96%가 나와요.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데 그럼 4%가 도대체 뭐냐? 그 4%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냐를 했는데 그 4%가 뭐다?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이야.
특수관계인을 장난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4%에 대한 건 특수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때는 통과됐는데도 나중에 가가지고서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환이 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3년 동안 페널티를 먹어요. 그렇게 이제 복지기금을 많이 만들 경우에는 그 예산이 금방 부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래서 저 역대로 보게 되게 되면 100억, 140억, 150억 그러다가 이번에 243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가 늘었으니까 유명하잖아. 다른 건 다 깎았는데 이건 늘렸잖아요. 이거 내년도에 되면 이거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인 거는 뭐냐 그러면 요즘엔 복지 정책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 근로복지금도 그렇고 공동 근로복지금도 그렇고 사내 근로복지금도 굉장히 사실 좋아요. 사내 근로복지금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라클. 제가 사내 근로복지 미라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거는 정말 환상이야. 근데 그거는 이익 소각할 때랑 달라요. 그래요. 아무튼 질문이 많은 거 보니까 뭐 질문.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비용 떠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의사나 여기는 뭐 떨어내기 힘들죠. 리너스 전문병을 가입시키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가입 안 한대요? 아니, 그 법인에 비해서 이미 수익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막 2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임금을 한 반 정도 주고 이런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머지 복지로 이렇게 채워서 이런 식으로 활용.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병원 관계 때문에 잠깐 상담을 했는데 병원이 사실은 뭐냐면 꾸준한 수입이 들어와요. 동네 병원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내과, 뭐 성형외과 간호사들 보면 알잖아요. 간호사 숫자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을 잡아내잖아요. 이게 뭐 내과에 뭐 한 명 있을 때는 뭐 1000, 두 명 있을 때는 1800, 뭐 2000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무 적으면 사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약간 규모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들 페이 할 적에 이 정말 사내 근로복지금이 최고예요, 최고. 네. 여기서 할 적에 보게 되면 의사들의 개인 소득으로다가 떨어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원 이상 하게 되면 개인 종합소득세 몇 프로예요? 45% 내잖아요. 건보료하고 뭐 합치게 되게 되면 바로 50% 넘어가잖아. 이거는 뺏기는 거잖아, 세령. 다시 또 채워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인 거 하다 보니까 의사들 또 페이닥터를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얘 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 아니면 튄다 그러잖아. 요즘에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뭐 4억, 5억을 주는 거는 뭐 우습잖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4억 준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 거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야. 뭐지?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거지. 연봉 협상을 할 적에 얘한테 더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 여기에서 조금만 낮추자. 뭐 한 1, 2천만 원에서 낮추든지 아니면 4억으로 동결하는가.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절로 넘어가는 거지. 사내 근로복지금으로 만드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할 적에 어떻게 되냐면 5천 올려주세요. 의사가 만약에 하자. 페이드 아까 그랬다고 치죠. 그러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너 복지, 이렇게 너 어차피 4억 받으면 4억 받은 거 갖고 쓸 거 아니야. 그지? 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내가 복지로 다 넘겨줄게. 그럼 복지에서 급여는 그대로 동결시키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5천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의사하고 수간호사하고 간호사하고 원무과하고 급여 차이가 차등률 도대된다 안 된다? 도대된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두는 거야. 그래서 의사를 5천, 그 다음에 뭐 4천, 3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걸 받은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쓰면 되는 거잖아. 4대 보험하고 자기 소득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 회사 부분들에 대한 건 연봉협상에서 좋은 의사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아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이 돼도 의사들 되든 간에 여기에서 저쪽으로다가 넘기게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어때요? 사업상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고 나왔잖아요. 첫날 그랬잖아.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다가 사내 근로복지를 출연하게 되게 되면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거니까 내가 10억을 냈던 사람이 말 그대로 그 밑으로다가 올 수가 있는 거잖아. 45%에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어디든 간에 드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무회계법인이에요. 무슨 말이야?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이거는 되는 거니까 전체는 못하겠는데 그냥 자기네 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있으면. 오케이? 자, 12시 15분이고 여러분들도 또 약속 있으시고 저거 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데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죠. 뭐냐 그러면 소식을 책방에다 올릴게요. 좋은 소식 해서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진행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전때 개인톡 주셔도 돼요. 오케이? 제 번호 다 아시죠? 그래서 개인톡을 전태해서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늦더라도 답글 드릴게요. 알았죠? 드리고 그 상황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대구에 계신 분처럼 계속해서 저랑 소통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컨펌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참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자료 만들어가지고선 저거 되게 돼서 전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거 좋은 자료다. 라고 해서 채택을 하게 되면 그 채택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10만 원을 나중에 복지 받을 적에 제가 까드릴게. 싫으면 말고 안 깎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들과 같이 진짜 그래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서 이 상품을 내놓고 그 내놓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사실 20일쯤 저 창가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 해를 떠오는 거를 사실 몇 번을 봤어요. 이거 연구할 적에 해 떴네? 그렇게 고생하고 또 그러다가도 이제 여러 가지 오늘까지 왔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큼은 제 강의한 거를 가지고 한 번만큼은 어디 누가 여기 가게를 오픈해서 가서 한 번쯤 사주기라도 하잖아, 그지?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시간 내가지고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그거를 싹 벌써 카피 떠가지고 이렇게 막 진행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뭐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개, 양아치, 개, 쓰레기,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들끼리 모였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고, 저도 마찬가지 이 썸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아무튼 좋은 거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해주셔야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자 되시고, 나중에 썸머 가서 뭐 저도 가고 싶으니까 가서 저거 되게 되면 제가 맥주라도 한 잔씩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수고했고 여러분들의 썸머 달성 꼭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